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4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양중기 관련하여 다음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각각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하물의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 답안, 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호이스트입니다. 호이스트. 자, 두 번째 문제.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기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곤돌라입니다. 곤돌라. 자, 리프트의 종류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로 나오는데, 자, 리프트 종류. 자, 첫 번째, 건설용 리프트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는 지나가면서 카센터 보면 카센터에 있는 리프트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사 시즌 되면 자주 보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이삿짐 운방용 리프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 방어기제 및 도피기제를 각각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기제 나왔습니다. 방어기제. 자, 방어기제 일단 첫 번째. 이건 제가 바로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방어기제는 투승보합이라고 외우십니다. 투승보합. 자, 보시죠. 첫 번째 투사, 승화, 보상, 합리화. 그래서 투승보합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피기제 물어봤습니다. 자, 도피기제는 암기법, 도피기제. 고태억백입니다. 고태억백. 자, 보시죠. 고립, 태행, 억압, 3번의 백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태억백이라고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승보합, 고태억백. 한 방에 외워주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수전시설공사 댐에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45억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중건설공사 물어봤고요. 자,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비율 기초액은 3.05% 297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2025년 2월 개정됐습니다. 2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내용을 잘 아셔야거든요. 자, 오른쪽에 표를 보시죠. 자, 오른쪽에 표를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5년도 문제에서 비율이랑 기초액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주된 쟁점인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중건설공사 나와 있죠. 자,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적용 비율이 3.05%고요. 그리고 기초액은 297만 5천 원입니다.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자, 2번 항목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자,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대상액 나와 있죠. 45억. 45억 곱하기 0.0305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5죠. 그럼 이걸 100분율 환산하면 하나, 둘, 뒤로 두 번을 가면 되네요. 그러면 0.0305가 나온 거죠. 그래, 그 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 더하기 기초액 297만 5천 원. 그 푸시면은 1억 4,022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풀다 보면 이 내용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PSC 구조의 프레스트레스 도입 후 초기 손실입니다. 초기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초기 손실과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초기 손실하고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장기 손실입니다. 장기 손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초기를 물어봤죠. 자, 초기 손실에는 첫 번째, 콘크리트의 탄성 수축에 의한 손실이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PS 강제와 덕트의 마찰입니다. 그 세 번째, 정착 재료의 움직임에 따른 손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고, 자, 장기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 장기 손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교재에 지필해 놨으니까 해당 콘크리트 탄성 수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기 손실과 장기 손실의 차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셨다가는 초기인지 장기인지 모르고 그냥 손실이라는 글자만 보고 무턱대고 외우다가는 초기랑 장기의 차이에 대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제가 이 내용 항상 말씀드리죠. 차량용 건설기계하고 하역, 운반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할 것. 다 당연하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가 디비지겠죠. 자, 두 번째. 군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당연하죠. 화물이 붕괴돼 낙하가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에 로프를 거는 데 조치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한 것. 당연하죠. 왜?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잖아. 그럼 이건 싣고 가는 겁니다. 싣고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건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보면 안 보이겠죠. 큰 사고 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외워두십시오.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은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실을 때 많이 실으려고 합니다. 많이 실는다. 작업자들이 조금만 더 실으면 돼, 조금만 더 실으면 돼. 이러다가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버리면 차가 내려앉겠죠. 우리가 자동차 쇼바가 있죠. 자동차 쇼바가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랑 화물 적재함이랑 데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차가 계속 끽끽거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적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은 세 가지 작성입니다. 자, 해당 내용 자주 나옵니다. 자, 별표 2개. 자, 첫 번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자, 두 번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자, 세 번째, 경사가 15도로 초과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당연하겠죠. 그 다섯 번째, 수직경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서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 있죠. 신기반기만의 암기법 경경겨추입니다. 경경경추. 보통 네 가지 물어보거든, 네 가지.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뭘 제외하라고 합니다. 제외. 뭐뭐를 제외하는 대표적으로 5번을 해볼게요. 수직경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가지 쓰라고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1, 2, 3, 4, 6번 써야겠죠. 5가지 쓰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6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에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뭔가 봐도 급성 독성 물질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독성 물질 경고. 자, 두 번째.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자, 해당 문제는 안전보건표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필기 때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실기 때 여러분들 글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문제와 이거는 작성하는 문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뭐냐면,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안전보건표지 깜지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표지 깜지 노트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짜입니다. 타 교재 쓰시는 분들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꼭 해당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다운로드 하세요. 무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럭 크레인 중요합니다. 두 번째, 크롤러 크레인. 세 번째, 트럭 탑재형 크레인. 네 번째, 험지형 크레인. 다섯 번째, 전지형 크레인입니다.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꼭 5가지 암기 다 해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토공사의 비탈명 보호공법의 종류를 4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토공사 현장이 있는데 제가 토목 현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호공법이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생공법. 당연하겠죠. 두 번째, 블럭공법. 세 번째, 뿜어 붙이기 공법.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쇼크리트 다설이 가거든요. 쇼크리트. 말 그대로 분사를 해가지고 뿜습니다.
콘크리트를 뿜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네 번째, 콘크리트 격자 공법. 그 다섯 번째, 돌 쌓기 공법. 왜? 돌을 쌓아가지고 비탈면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외워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콘크리트 파쇄형 하향유 취급 시 준수사항 두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오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제외라고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 화학유에 의한 발파, 파사 해체 시에는 사전에 시험 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진동치 속도 등의 파쇄 능력과 진동 소흡의 영향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화학유를 쓸 때는 무조건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공해 대책 파편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당연하겠죠. 콘크리트 파쇄할 때 화학유를 쓰는데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진동,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화학유 취급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화학유를 취급하는데 관계법 따라서 안 하면 여러분들 가태료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 화약 저장소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공 순서는 화학 취급 절차에 의한다. 당연하겠죠. 시공 순서를 화약 취급 절차에 의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 역시나 이것도 가태료 사항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쇄 화학유를 취급하는 게 요즘에는 주택가 이런 데서 화학유 취급 안 하거든요. 보통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산, 그 개발이 안 된 지역, 개발 안 된 이런 곳에 많이 씁니다. 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파트 옆에 빌라를 파쇄하는데 그 빌라 때문에 화학을 터뜨린다고 하면 우리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겠죠. 쿵 하고 쾅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통 이런 시가지 쪽에 있는 공사에서는 화학유를 잘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흙맞이 공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세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흙막이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가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립공법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버팀대 공법. 그 세 번째, 어스앵커 공법. 그 네 번째, 타이로드 공법입니다. 어스앵커 공법은 여러분들 건설 현장, 저기 보통 아파트 현장에서 자주 보시는 공법일 겁니다. 자, 넘어가서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H 파일 공법. 당연한 거겠죠. 자, 두 번째, 널 말뚝 공법. 그 세 번째, 지하 연속벽 공법. 그 네 번째, SCW 공법. 그 다섯 번째, CIP 공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답안에서 안 틀리게 제가 추려낸 답안들이거든요. 그 해당 내용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네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다섯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사항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세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 이 문제부터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 제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자, 두 번째.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가로 열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네 번째, 그 밖의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대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가설시설물의 구조적 특징을 세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된다. 당연했죠. 구조물의 특징을 물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연결재가 적은 구조이다.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부재 적합이 단순하여 접합 부가취약하다. 왜? 가설이잖아요. 우리가 가설 시설물이라는 것은 본 시설물이 아니고 가설, 잠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립 시 정밀도가 낮죠. 당연하겠죠. 그 다섯 번째, 부재가 가소 단면이거나 결합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우리가 잠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가설 구조물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적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두 가지만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도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도 있는데 비슷한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암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임대철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그리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그리고 철판, 철고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그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 장소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기구. 자, 차이가 있죠. 1, 2, 3번은 다 똑같습니다.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 다 들어가죠. 이동형 또는 휴대용 기기구.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틀리죠. 저압용 전기기기구입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1, 2, 3번 먼저 외우고 4번을 외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임대철문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사고 휴냉이나 암기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4년 1회차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니까 24년 1회차는 그렇게 펴고 어렵던 회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윤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